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과목 품말 이거 이론 폴더에 엑셀 기능 정리 품말 이거 필기. 지난 시간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용어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그 실습도 잠깐 해보시고, 그죠? 자, 오늘은 이 파일 계산 작업하일 좀 이따 이렇게 오늘은 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좀 힘들더라도 조금 기본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는 관계로. 자, 수식 및 함수라는 시트 여시고. 자, 셀에 1부터 10까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걸 플러스 연산자로 이 1부터 10까지 다 더하세요라고 한다면 식을 equal A1 클릭 플러스 입력 A2 클릭 A2셀 클릭 플러스 입력 점점점 A10 셀 클릭까지 해서 엔터 치면 얼마 나오죠? 55 이렇게 나오겠죠. 자, 방금 더하기 연산하기 위해서 플러스 연산하기 위해서 클릭을 몇 번 했죠? 10번. 자, 좀 적으세요. 100까지 그러면 셀에 100까지 입력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 1부터 100까지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세요. 플러스 연산을 통해 연산자를 통해서 더하기 연산하세요라고 그러면 A1 클릭해서 A100까지 이렇게 클릭 몇 번? 100번 클릭해서 엔터 치시면 결과값, 자, 결과값은 얼마? 이 정도 암산 안 되세요? 5050. 자, 시력 발휘가 안 되시나 보군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1부터 1000까지 입력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클릭을 몇 번 해야 되죠?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1000번 해야 돼요? 응? A1부터 A1000까지 예를 들어서 1000번 클릭하시고 엔터 치면 결과값 얼마? 50만 500. 이거 원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군요. 대답을 곧잘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 지금. 뭐가 중요하죠? 예? 뭐가 중요합니까? 클릭을 1000번 했다는 게 중요하죠. 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10번 클릭해야 되고, 100번 클릭해야 되고, 1000번 클릭해야 되고, 고생을 하고 귀찮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귀찮음을, 불편함을 해결하기, 비효율적인 이런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 가서 파란색 틀을 하나 이렇게 통을 하나 어디 가서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양쪽에 나 있나. 한쪽 구멍에다가 제가 1부터 10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반대편에 구멍이 뚫리면서 55라는 값이 툭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더하기 연산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관계와 그 다음 혹시 다른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55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파란색 통에다가 1부터 100까지 집어넣고 안에서 무슨 일이 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겠으나 반대편 구멍으로 50만 500이라는 값이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가정을 살펴보면
이 파란색 통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건 뭡니까? 더하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아, 이 파란색 틀은 더하기를 하는 도구구나, 통이구나. 그러면 제가 그런 게 이제 판단이 되시면 여기서 1부터 1000까지 내면 이 녀석이 얼마? 50만 500이라는 걸 계산해서 표시해 주겠구나. 됐어요? 이렇게.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색 틀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엑셀에서 더하기 계산을 해주는 통이다.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걸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수식 아니면 뭐 수식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암산을 하실 필요 없이 데이터만 집어넣어주면 이 틀이 수식틀이 필요한 계산들을 해준다는데 이 틀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함수 수식이잖아요. 함수식, 수식이죠. 그러면 작성은 당연히 앞에 이 꼴이 이렇게 붙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 파란색 통 이게 이제 함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파란색 통 이렇게 그러면 그 함수명 그게 이제 함수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되는 건데 함수명은 엑셀 2016 버전에 제공해주고 있는 함수명은 총 3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크말 2급 필기 실기 다 합쳐서 아마 100개 이상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첫 시각에 말씀드렸던 출제 기준, 대한상공회에서 자격검정사학단에 있는 출제 기준 한번 읽어보세요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읽어보셨어요? 열정들이 없으시군요. 자격증은 열정입니다. 예? 관심 없으면 자격증 안 따집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필수 조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선택사항이니까 본인의 관심이 없으면 자격증 따기 쉽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계획도 세우셔야 하고, 수업 열심히 들으시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좀 잘 안 되는 게 있으시면 복습도 좀 하시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시키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게 그거 하라고 하는 게 그냥 넌지시 말씀드린 게 다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숙제입니다, 숙제. 자, 거기에 보면 시험에 나오는 함수 300개나 되는 함수 중에 한 필기식이 다 합쳐서 한 1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실기에서는 제가 한 7, 80개 정도 알아셔야 될 겁니다. 아마. 실기에서 7, 80개 정도. 그래서 교재에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명들 다 익히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시간 투자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시험의 배점은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만큼 좀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어중간한 상황에 딱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함수 공부를 할 건데 함수 수식은 제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진 않을 겁니다. 날 잡아서 하는 며칠 뭐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그냥 수업 끝날 때까지 그냥 조금씩 할 겁니다. 왜냐고요? 수업을 해보니 이게 내용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한번 뭐 빠지거나 이렇게 수업을 제대로 커버 하지 못하면 수업 내용 따르기가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어, 그냥 조금씩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루 종일 함수를 하는 수식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건데 오늘만 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늘 무슨 요일이죠? 하루요. 이번 주 뭐 혹시나 목요일까지. 네, 대강 보고. 자, 목요일인 줄 알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 이야기인데 함수명은 300개나 되는 함수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합계 구하는 함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sum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고 진행할게요. 그 다음 평균 구하는 함수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average 함수를 쓴다라고 전달해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압니다.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사항은 10부터 50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 빈 셀 하나 선택하시고 자, 함수 작성하는 방법,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라고 하시고요. 300개나 넘는 함수를 다 분류해 놨는데 저희들은 그 뭐 분류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두라고 할게요. 범주 모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파벳 A부터 점점점 수직이동 단추를 통해서 쭉 내려가 보시면 알파벳 Z까지 이렇게 함수명이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합계 구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sum 함수 찾으세요. 알파벳 순서 나열되어 있으니 찾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찾았어요? 자, 왜 이걸 가르쳐 드리고 시작하냐면 300개나 되는 함수 중에 sum 함수, 합계 구하는 함수 찾으려면 이렇게 다 클릭을 했을 때 함수의 의미가 이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이거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 300개를, 최악의 경우. 그래서 함수명 미리 가르쳐드리고 시간 관계상 가르쳐드리고 진행할게요. 그리고 선택 확인. 목록의 선택은 색깔이 다르다. 확인. 그러면 함자 인수 함수명 골랐으니까 이제 인수가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인수라 그럽니다. 데이터를 인수. 치울게요. 흰색 사각형을 입력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일단 치우겠습니다. 자, 그다음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종류, 또 눈길을 또 아래쪽으로 또 고개를 떨구시지 마시고 고개 드세요. 자신감 없는 표정 짓지 마시고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기억나세요? 자, 여기 넘버라고 하는 인수의 의미는 일단 액면 그대로 알고 계세요. 흰색 입력란에 뭘 어떻게 어떤 꼴로 어떤 형태로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숫자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겠죠. 입력란에. 그러면 오른쪽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수 입력란의 커스텀 옵션 넘버 2. 엑셀은 직접 입력하는 방식보다는 뭐 셀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 쓰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20이라는 데이터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데이터라면 굳이 하나하나씩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범위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인접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셀 범위 표기 방법이죠. 셀 주소 땡땡 셀 주소.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의 묶음으로 중괄을 묶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묶음. 그러면 받아들인 이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 150이라는 결과값을 화면에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죠. 이렇게 자 마법사랑을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마법사라는 표현은 아마 엑셀 프로그램을 쓰시거나 뭐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다 보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냥 값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단계별로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값을 단계별로 이렇게 설정한다. 150원 결과값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다음 자, 이제 마법사를 쓰는 이유는 이런 함수식의 형태를 눈에 익히기 위해서 자, 처음에는 함수식이라는 형태가 눈에 잘 익히 힘들겠죠. 그래서 마법사를 통해서 함수식을 대신 작성하는데 많이 작성하시다 보면 이 함수식, 썸이나 함수식 자체를 그냥 형태를 애운다는 겁니다. 눈에 익힌다는 겁니다. 눈에 익히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법사라는 걸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과함수 에버리지죠. 그러면 에버리지라는 함수식이 눈에 익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시간적인 문제인데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겠죠. 자, 이꼴 평균 과함수 뭐라고요? 에버리지. 그다음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함수명은 대문자로 입력하든 소문자로 입력하든 상관없이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치울게요. 자, 그다음 함수명의 일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그 함수명에 해당되는 함수 목록들이 이렇게 펼쳐져서 보일 겁니다. 자, 저 잘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 어떤 함수명인지 이렇게 설명이 달려져 있죠. 지금은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니까 잘 사용하기 힘들지만 좀 익히고 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관 함수가 이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해당 함수명을 더블 클릭, 따닥, 그럼 이렇게. 자, 지울게요. 함수명은 대문자로 입력하는 성점이 상관이 없다. 자, 에버리지 직접 입력하세요. 어차피 함수명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금과 같은 더블 클릭 방식으로 익히시면 빨리 잊어버립니다. 이 배우 익히는데 외우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안 됩니다. 직접 타이핑 쳐서 손발이 고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형식은 이제 가로를 열고 인수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데이터 역할을 하는 인수. 그러면 넘버, 굵게 표시되어 있죠. 넘버 1.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 노란 흰색 박스 안에 보시면 그 형식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 콤마라는 게 있다 그랬죠. 콤마 보이시죠? 콤마. 그 다음에 넘버 2 굵게 나타나 있죠.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셀 주소를 참조해도 되겠죠. 이렇게 클릭, 셀 주소 클릭. 그 다음에 콤마. 인수와 인수에는 콤마. 세 번째 인수 작업 중이라는 얘기죠. 인접해 있는 데이터라면 범위 설정. 그리고 자, 여기 넘버 2의 대괄호, 넘버 3의 대괄호, 넘버 4에 이렇게 대괄호가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건 어떤 의미냐면 경우에 따라서 인수 생략 가능. 네 번째 인수 작업하지 않겠다. 가로 닫고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전체 작업이 끝났네요. 엔터. 그러면 수식 수정은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뭐 그래서 이게 대문자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기본 함수를 제가 내용 전달을 해드릴 때는 마법사를 통해서 일단 되도록이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법사를 통해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시험 준비는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조금,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려면 시간적 투자가 좀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든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직접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처음에는 좀 쉬운 것 같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그냥 직접 작성하는 방식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sum 함수 한 번 더 작업을 할게요. sum 함수 한 번 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꼴 합을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sum. 함수명 작성은 이 꼴이 필요하다. 수식이니까. 함수명 sum. 가로 열고 인수 작업을 해야 되죠. 숫자죠.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방식 콤마 인수와 임사리. 그 다음에 셀 참조 방식 콤마 인접해 있다면 범위 설정.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한 두어 번 하고 왔으니까 눈에 익었죠. 자, 그 다음 콤마 가로 닫지 마시고 콤마. 그러면 이거 가능할까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이런 인수 형태도 작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앞으로 저한테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가로 닫고 그냥 엔터 칩니다. 엔터 쳐서 결과값 나오면 되겠죠, 뭐. 이렇게. 되네요. 결과값 210이라 나왔네요. 오케이, 된다고. 저런 형태도 인수도서 되나 봅니다. 자, 다시 수정 상태 갈게요.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자, 가로 닫으시,
가로 닫기라는 문자 기호 지우시고 자 인수인 자 콤마 그럼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에버리지 가로 열고 10, 20, 30 가로 닫고 자, 이 형태도 인수로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뭔가 내용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단 형식에 맞춰서 가로 닫고 엔터 쳐봅니다. 쳐봐서 아, 결과값이 나오면 저 형태도 가능하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우리는. 예? 처음에는.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런 형태에 집어넣으면 안 되면 뭐 빼버리고 다른 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겠죠. 겪다 보면 어떤 특정 원리에 도달합니다. 특정 원리에 도달합니다. 예? 그 원리에 도달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엑셀 프로그램이 자, 방금 작성하신 식이 이 형태의 식이거든요. 계산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면 자, 엔터 칠 겁니다. 여기서 엔터 쳤죠. 그럼 일단 우리가 이게 계산 순서라는 게 뭐 잘 초중고를 거치면서 배웠던 우리 수학의 실력들을 잘 발휘를 해보시면 아마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썸 안에 있는 그거요. 물론 여기 사실은 이제 에버리지가 먼저 가로가 또 안에 있으니까 에버리지 쪽이 먼저 계산되겠는데 일단은 그거 대시하고 그 다음 기본적인 또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계산 순서가. 그러면 자, sum 함수의 입장에서 여기가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그러면 10이라는 건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넘버 1 자리에 있는 10은 숫자 데이터. 그러면 H24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합을 계산할 수 있냐고 H24를 가지고. 넌 계산을 못하죠. 그럼 엑셀 입장에서 H24를 보고 뭘로 해석합니까? 아, 셀 주소로 해석하겠죠. 그럼 해당 셀 주소에 가니까 뭐가 있죠? 20이 있죠. 그럼 이 녀석이 H24라는 녀석은 사라질 거고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H24 사라진 자리에. 20이란 값이 남아있겠죠. 내부적으로.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자, 그 다음 I24에서부터 K24. 이걸 자체를 가지고는 합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뭘로 해석합니까? 셀 범위로 해석하겠죠. 그럼 셀 범위에 가니까 30, 40, 50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녀석이 이제 가져와서 여기 내버리고 이 녀석은 이제 역할은 끝난 거죠, 이제. 사라지고 30, 40, 50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20원 데이터 종류가 뭐죠? 숫자. 30, 40, 50은 데이터 종류가 뭐죠? 숫자. 자, 그러면 이런 형태도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을 계산할 수 있냐고요? 아, 이걸 가지고 합을 계산할 수 있냐고요? 이거 자체로는 합을 계산 못하죠.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하면 60이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중간 과정에.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는 사라지고 뭐가? 60이라는 값이 남아있겠죠.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숫자. 자, 이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에버리지 10, 20, 30, 10, 20, 30. 이거 얼마죠? 평균값이? 20이잖아요. 그럼 이 형태 자체로는 썸 함수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녀석이 자기 역할을 다 했죠. 이 형태가 사라지고 얼마? 이 자리에 20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에? 이 녀석이 계산한 순서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뭔가 규칙이 보이세요? sum 함수의 인수 자리에 데이터 형식이 동일하다면 숫자 형식이 동일하다면 그 어떤 형태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 어떤 형태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 형태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이건 지금 애우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런 데 도달한다는 원리를 설명드리고 그냥 어느 순간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됐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반복하다 보면 이런 원리에 도달한다는 걸 설명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엑셀 함수 수식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걸 이 원리를 좀 터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함수 때문에 고생을 좀 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디 가서 또 뭐 잘 안 돼서 함수를 배우러도 다른 학원에 다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보통 시험을 보고 시험장에서 이제 뭐 합격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제 나오면 공부했던 책들 다 버려버리죠. 저만 그렇겠나요? 그냥 동조를 하는 눈빛이 아니죠. 합격했다는 판단이 있으면 이제 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를 다 버려버릴 거 아니에요, 보통. 버리지 안 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다 그다음 자격증 시험 다 보고 합격하고 나면 그다음 자격증에서 뭘 배웠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함수 수식은 기억에 남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그래서 이런 원리에 도달하는 건데, 자, 이 원리 잠깐 해보면, 자, 함수의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다면 그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인수라는 형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첩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한 단어로 빌리자면. 그러면 인수 자리, 자, sum 함수의 다섯 번째 인수 자리에 뭐 어떤 형태가 함수가 작성이 되어져 있죠. 이런 형태를 이 전체 형태의 꼴을 보고 우리는 뭘 한다고요? 중첩함수, 뭐 경우에 따라서 복합함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를 작성하는 중첩에서 쓰려고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함수를 결합하는 중첩, 결합하는 설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중첩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데이터 종류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말했죠.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잖아요. 요거만 잘 돼 있으면 엑셀은 되게 쉬운 겁니다. 데이터 종류만 잘 구분하면 원래 그렇게 배우시면. 그래서 자 이게 그러면 이제 함수를 결합하는 원리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을 하나 조립을 하려고 하면 각각의 볼펜에 대한 부품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만 조립이 잘 되겠죠. 설계도는 여기 있으니까 설계도는 있고 하면 각각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함수 하나하나에 대한 특성을 지금부터 열심히 배울 거라고요. 오늘 다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오늘 마무리 되기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시간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미천이거든요. 그래서 꼭 복습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함수만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가시냐면 날짜 함수, 날짜 및 시간 시트로 옮겨가시고 저희들 교재는 지금 제가 시트에 나열해놓은 요 함수 목록이 저희들 교재에 있는 순서는 아닙니다. 교재 순서대로 해놓은 게 아니고 제가 뒤죽박죽 막 쓰여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알아서 그냥 찾아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메모하시고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메모할 내용은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뭐 어찌됐든 알아서 하시고요. 자, 현재 날짜, 오늘 날짜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today라고 하고요. 자,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시스템의 날짜. 자,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죠? 컴퓨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즉 작업 표시줄에 있는 요 날짜와 시간 있죠. 요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뭐 시험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와 현재 날짜를 표시해 주는 함수 today. 자, 이꼴 함수명 today. 왜 마법사에 안 가냐고요? 자, 일단 인수 작업을 해야죠. 가로 열고 이 함수는 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법사에 가지 않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셀상에 현재 날짜를 화면에 표시해 준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힘드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날짜를 표시해준 함수는 하고 제가 옆구리를 꾹 찌르면 여러분들은 today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물론 제가 옆구리 찌르진 않겠지만 큰일 나죠. 자, 어쨌든 그렇게 나올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반응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자,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는 함수 now라고 하고요.
이 녀석도 인수가 없습니다. 자, 이꼴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 주세요. now. 이거 가로 열고 닫고. 자, 이게 좀 특징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하나만 더 데이터 입력하는 방식이 하나만 더 갑시다. 그러면 X에다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표시해 주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 부분은 지금 3개의 영역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2개의 영역으로 나와 있네요. 뭐죠? 시분이라고 그랬죠. 초는 땡땡 00초. 그래서 24시간째 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직접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입력합니다. 날짜 한 칸 띄우고 스페이스 입력해보세요. 그 다음 시간 그리고 엔터 치시면 샵샵샵 표시가 왜 나타난다고요? 제 화면 봐주시고 자, 제 화면에 샵샵샵샵 표시가 왜 나타난다고요? 이거 앞에서 하고 왔는데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열너기 조정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아니면 셀을 병합하시든지. 근데 형태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시분까지만 나타내 주네요. 화면에.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를 표시해 준 함수 이어라고 합니다. 이어.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이어란 함 찾으시고 이어 확인. 자, 시리얼 넘버는 제가 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곧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모른 척 하고요. 자, 방금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날짜 데이터에 S라고 했죠. 그러면 날짜 데이터 입력하실 줄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고 연도를 표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도인 2022라는 값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규칙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함수 작성하실 때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 곧 시간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도 할 건데 시간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규칙입니다. 쌍따옴표. 그러면 쌍따옴표를 묶이면 이걸 날짜로 인식하겠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날짜로 받아들여서 결과값이 2022 보이세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날짜 데이터에서 월을 표시해 준 함수도 있겠죠. 날짜. 그러면 자, 월을 표시하라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함수명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먼스쯤 되겠네요. 이어니까 먼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로 열고. 자, 날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죠. 그러면 아까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지만 날짜 데이터가 있는 셀을 참조해도 되겠네요. 응? 날짜 데이터에 있는 셀을. 그래서 잠깐만요. 뭐 B4를 선택하시든 B7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든 이 녀석은 B7을 선택할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어 먼스 데이라고 곧 하게 될 데이라는 함수는 오로지 날짜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뭐 이것 선택하시든 이것 선택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8이라는 8월달에 숫자 8일이 나옵니다. 숫자 8. 자, 그러면 10초만요. 자, 제 화면 봅니다. day라는 함수는 날짜에서 일자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가진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될까요? 네?
날짜 데이터를 쌍따옴표 묶어서 표시하면 이걸 날짜로 받아들여서 데이의 한 역할이 뭐라고요? 일자를 표시해 준다 그랬죠, 뭐. 여기를 표시해 주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꼴 데이 가로 열고 B4라고 적어도 돼요. 자, 계산 순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가로 안 여기 B4죠. 그럼 이 녀석이 사라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이 자리에. 이게 남겠죠. 2022년 8월 23일. 그리고 데이의 역할이 뭐죠? 일자를 표시해 주는 거라면서요. 이렇게. 요거, 요거. 그럼 요거 23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데이라는 함자, 그러면 이렇게 이꼴 데이 일자를 표시해 주는 함수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고요. 오늘 다음 시간까지. 자, 여기 이 자리에 today라고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today라고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수도 따라가 보세요. 엔드 칠 거 아니에요. 우리 원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산수도 따라가 보세요. 지금 그 엑셀 처음 시작이니까. 가로안부터 계산하겠죠. 그럼 today가 사라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2022년 8월 23일이라는 날짜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수도 따라가 보면. 이거 자체로는 계산이 안 될 거니까, today 자체로는. 그럼 이거 바뀌겠죠, 이렇게. 그리고 day의 역할이 뭐라고요? 일자를 표시해 준다 했죠, 23. 이렇게.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전체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앞에 보세요. 자, day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함수, day라는 함수의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다면, 네? 제 화면 보고 계세요? 그 어떤 형태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 다음, 대의 함수의 인수 자리에 이렇게 함수가 작성되어져 있는 이런 꼴을 보고 우리는 이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중첩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뭐 지금은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들어보시고요. 들으시면서 이게 여러분들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함수가 끝날 무렵까지 기한은 부지런히 실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시간 데이터에서 시 부분만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워라고 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아워라는 함수 하시고 아워 확인. 자, 여기도 시리얼 넘버 나왔죠. 자, 아까 날짜를 직접 입력한다면 쌍따옴표 묶어야 되는 것처럼 시간 입력하실 줄 아시죠? 12시 땡땡 24분 땡땡 48초 방금도 입력을 한번 보셨고요. 자, 시간이나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신다면 어디에? 함수의 인수 자리에 직접 입력하신다면 쌍따옴표 묶어야만 날짜로 인식, 시간으로 인식. 그렇게 해서 결과값 C 부분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어진다.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확인. 자, 그러면 미리치라는 함수는 분을 표시해 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꼴. 자, 분을 표시해 주세요. 자, 이꼴 미니치. 가로 열고. 자, 아까 이어 먼스 데이는 날짜에만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근데 our minutes second라는 함수는 초를 나타내주는 함수 세컨드입니다. 초 세컨드까지 요 함수들은 오로지 시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지만 셀을 참조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B7셀을 시간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B7셀의 값이 날짜와 시간으로 바뀔 거고 시간에 해당되는 중에 미니츠 분을 표시해 주겠다.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간 데이터에서 초를 표시해 주세요. 초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자, 세컨드는 함수 쓰고요. 이건 초를 표시해 주세요. 세컨드 가로 열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라고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계산 순서 따라가 보세요. 엔터 치면 저 나오가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세컨드 역할이 뭐죠? 시간 데이터에서 날짜에는 관심이 없고 시간 데이터 초를 표시해 주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런 형태로 작성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이런 걸 굳이 이런 내용을 외우지 않더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냥 계산 순서 따라가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 음, 아까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엑셀, 무슨 이야기라냐면, 직장 다니시니까, 직장 다니시면 출퇴근, 금태 관리라는 걸 할 겁니다. 출퇴근 관리라는. 보통 뭐 요즘 이제 태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그걸 이제 엑셀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태그를 냈을 때,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셀에다가 입력을 하고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다음 태그를 딱 하는 순간 엑셀 셀상에 날짜 따로 시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 이렇게 저기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그다음 태그를 딱 하는 순간 사원증을 태그하는 순간 연, 월, 일 따로 다 분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 분, 초 분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회사의 사정이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리라는 업무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태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대충 뭐 그냥 우리는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자, 요렇게 관리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물론 표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이거 자체로는 이게 날짜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냥 숫자거든요, 이게. 이게 보고서를 올릴 때 이런 날짜의 꼴로 엑셀을 다루니까 이런 날짜의 꼴로 만들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고서를 만들 때. 관리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고서 올릴 때. 그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 땡땡 분 땡땡 초 땡땡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이건 지금 현재 이건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 중에 연, 월, 일 의미를 가진 날짜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연, 월, 일 의미를 가진 숫자 데이터를 이런 숫자 데이터를 정말 날짜 데이터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데이터라는 함 찾으시고요. 데이터. 찾았습니까? 확인. 자, 이어 밑에 뭐,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 month, 월을 나타내는 숫자, day, 일자를 나타내는 숫자. 그러면 요 각각의 숫자 값을 받아서 이걸 날짜의 형태꼴로 나타내준다는 거죠. 확인 단추 누르고 나가시면 셀상에 날짜, 연 대시, 월 대시, 일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자, 빈셀 선택하시고 시, 분, 초 의미를 가진 숫자 데이터를 시간 데이터로 나타내 주세요. 타임이나 썼습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타임이나 찾으시고 타임 수업 진행하는 방식은 거의 뭐 같을 겁니다. 그냥 뭐 마법사를 이용하고 아니면 직접 입력하고 뭐 그런 정도니까. 지금 제가 사역성하는 내용들은 화면상에 다 나타나 있을 거니까 제가 타이핑 치거나 하는 부분들은 화면상에 다 있습니다. 시트상에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이미 알고 계시죠? 타임 찾았어요? 네. 확인, 아워, 시를 나타내는 숫자.
minutes, 분을 나타내는 숫자. second, 초를 나타내는 숫자. 맨 나가시면, 잠깐만요, 이제. 잠깐만, 여기 참고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원래 시간은 어떻게 표시가 되죠? 12시 땡땡 24, 그 시 땡땡 분 땡땡 초의 형태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상에 나타나는 건 그런 꼴이 아니죠. 그다음 그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타내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였고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24시간제로 표현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PM이 나왔다? 이건 12시간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AM, PM. 그리고 C 부분이 세 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부분으로 나왔네요. 자, 요거 혹시 셀스식 대하상자를 나타내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셀스식 대하상자를 표시하는 단축키 컨트롤 1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우리? 복금. 자, 컨트롤 1 셀스식 대하상자. 여기 보면 제가 코드만 잠깐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표시 형식에서 HMS라는 코드를 쓴다. 이거 그냥 참고용으로 보세요. 그래서 H 그래서 시분 부분만 표시를 하는 거고 이렇게 시분 그 다음에 지금 24시간제로 입력한 데이터가 자 12시 24분이니까 오전 아니죠. 오후죠. 12시를 넘었으니까. 그러면 이걸 오전, 오후로 표시하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AM/PM 중에 그 시각에 해당되는 코드가 AM이면 요거, PM이면 요걸로 표시합니다. 참고로 그냥 우리 시간에 대한 코드 실습한 적은 없거든요. 요렇게. 확인만 해주세요. 12시간제 표현할 때 AM/PM이라는 코드를 사용하는구나. 그다음에 뭐 시간에 기본적으로 HMS라는 코드를 쓴다. 자, 그다음 오늘 며칠이죠? 8월 23일. 무슨 요일입니까? 혹시 화요일은 달력이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있어요. 오케이. 이게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달력의 형태죠. 예? 혹시 여러분 회사나 어디 뭐 다이어리 같은 거 연초에 보통 받으시잖아요. 연말이나 연초쯤 되면. 그때 혹시 월요일이 맨 앞에 오는 달력을 보신 적이 없나요? 월요일이 맨 앞에 오는 달력. 없다고요. 경험이 부족하신 거 아닌가요? 살면서 다이어리를 일요일부터 하는 달력밖에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정 궁금하시면 오늘 또 우리 마친 시간 안 맞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목요일 날 저기 여기 문구점이 큰 대형 문구점이 있죠. 어디 있을 겁니다. 찾아서 이 건물 안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요일이 맨 첫 번째 오는 달력도 있지만 월요일이 맨 첫 번째 오는 달력도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때는 두 번째라고 대답해도 되겠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이라면 두 번째 요일입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엑셀에서 그 몇 번째 요일인지를 가르쳐주는 함수가 있으면 위크데이라고 하는데 요 실습은 잠깐 쉬었다가 8시 1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